이재명 대표가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라. 이렇게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표현이 과했다 그런 말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해 갖고 지난달 제가 2월 27일 날 어쨌든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런 판결이 났는데 지금 뭐 22일 한 3주가 지난 동안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적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임명하려면 다 임명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답해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좀 더 표현을 좀 과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부총리가 뭐 현행범이고 어떻게 당장 체포할 수 있고 뭐 몸조심하라고 얘기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성호 의원님 요즘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고 치고 정성호 의원님이 긴급 사고 처리반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과 짜고 뭐 나를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 했을 때 대신 사과한다 그랬다가 당내에서 좀 민망한 모습도 당하셨고 또 최상목 대행 뭐 탄핵 소추안도 정책 실의가 없다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는데 하간 그 정성호 의원님이 좀 이렇게 이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필적할 뭐 경쟁자도 없고 그리고 정치 뭐 사법 일정이라는 건 다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그런 거에서 좀 너무 쫓기시는 게 아닌가. 좀 여유를 갖고 좀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쪽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 등골이 오싹하더라.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뭐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한 7명 정도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야, 몸조심해라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몸조심해라 하면은 정말 뭐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이거는 일종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테러를 사주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거든요. 도저히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대선 주자 1등, 야당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게 본심일까?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왜냐하면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아니 생명의 저 위협을 느끼고 저 생사의 경인데 칼 목이 긁혀가지고 들어놓았다. 이런 표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야가 똑같고 똑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몸조심 그 발언할 때 뭐 법을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유 저건 말이 안 돼 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저 현행범이면은 금방 체포할 수 있는 건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범주 오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행범이라는 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귀일 경우에 현행범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작인데 이걸 무슨 현행범이라고 하는가. 그다음에 직무유기라는 게 과연 현행범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만 좀 험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탁탁탁탁탁탁 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행동도 과격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진 교수님이 참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건 진짜 현행범이 안 되지. 저도 법을 한 사람도 가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거면 저는 진짜 테러 사주 이거 내란 선동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정 의원 그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죠. 현행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니, 무슨 현행범입니까 지금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그 취지가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강조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에 있어서 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등 뭐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어차피 잠시 후면은 총리가 복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분한테 맡겨주겠다라는 거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안 따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하게 하고 결국은 이게 뭐에 반응하는 거냐면은 지도자가 자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강성들의 요구들을 받아주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권총 암살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떠도는 얘기들을 공적인 라인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발언을 갖다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뭐 재미없어 몸 조심해 뭐 이런 식의 협박 발언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지지자들 아마 열광시키고 지지자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저 그 말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무슨 러시아제 권총을 뭐 밀수해 갖고 무슨 뭐 특수임무단 뭐 부대의 오비들이 암살하려는 제보를 받았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입니다.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대표님은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조끼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자작극 의혹이 좀 짙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저를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암살 제보를 받았으면 본인 지금 이제 경호해달라서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 경호해주고 있습니다. 방탄조끼 입고. 그러면 제보 받았으면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암살 제보인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며칠 전까지도 수사 의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갖다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 의뢰 빨리 해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해갖고 지금 암살하겠다는데 왜 수사 의뢰 안 하냐. 그러니까 자작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당연히 그러면 그거 자작극이라고 자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거 나 무고죄로 맞고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진짜 이재명 대표는 요새 좀 이상해요. 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뭐 암살 뭐 제보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유형의 어쨌든 문자들이 의원들한테도 많이 와요. 저한테도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대표가 완전히 굉장히 걱정된다. 뭐 암살 시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유형의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당의 그 대변인이 어떤 정도의 제보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뭐 이야기한 거지. 이거 자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니 그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수사 의뢰를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들도 아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고 카더라가 있는데 이걸 또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작극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사 의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제 뭐 권총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면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의 시스템 문제예요. 그럼 수사 의뢰해야죠. 그렇게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하고선 본인 방탄조끼 입고 지금 경찰에서 경호해 줍니다. 이재명 대표. 뭐 요새 보면 경찰청은 완전 민주당 경찰청이에요. 보면 저희가 뭐 하면은 다 틀어막고 민주당이 하면 자리 내주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시위를 하지 않나. 정말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행진을 하지 않나.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익스큐즈더라고요. 근데 이 경호 부분에 서울시장이나 있어서 동료구청장이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허락을 잘 안 하고 지금 있죠. 지금 그것도 제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그냥 불과 데모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뭐 여권에서도 여권 정치인들 또 이렇게 반박하는 게 뭐 테러리스트, 조폭, 뭐 깡패, 홍위병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에서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과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정상이거든요. 그 특히 아무리 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집권당 또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승전 이재명이거든요. 여당이 어떻게 이 국난을 갖다 수습할 것인지, 특히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할 것인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야당이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기승전 이재명 악마화, 또 이재명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포비아, 이게 그냥 모든 전략과 전술의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 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당 해산 심판을 내겠다고 했나요? 일부 뭐 의원의 정당을 주장이죠, 그냥. 해체하겠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다른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그 정당하고 우리가 무슨 정치를 같이 하겠습니까? 일당이라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사실 그 국회 동의가 있는 거는 대통령이 지명도 못합니다. 민주당이 인권위원회 위원도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갖고 국회에서 동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그냥 우리 당 추천한 거는 부결시켜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임명한 거는 바로 탄핵. 방통위원장이 어디 작동을 제대로 했습니까? 방통위원장 3명 거쳤는데요. 김홍일 위원장 넉 달 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 사표 냈고 이런 식입니다. 2년 반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 아직도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입증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나친 이 국정을 발목 잡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이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부터 이걸 좀 풀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해요. 법사위원장 빨리 주십시오. 아니 진짜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 나눠 가져야 돼요. 소수 여당이기 됩니다. 때문에 다수 야당이 일방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행정권을 갖고 있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범죄랑 거부권도 갖고 있습니다. 장관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22대에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인사청문회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있어나 마나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부적격 의견을 내도 또 여야 합의가 안 돼도 그냥 다 임명해버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그래도 상당 정도는 사실은 임명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역대급입니다, 사실은. 근데 법률안 거부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그 점에 관련해서 야당의 법안이 무리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수 여당이 행정부와 같이 야당을 설득하고 해갖고 하는 게 그게 정치력 아니겠어요. 그걸 사실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죠, 여당이. 아니 정치력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세상에 어떤 법안은 1시간, 어떤 법안은 2시간 만에 그냥 표결해서 지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국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면은 국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